자, 일단 오늘은 근데 진짜 프린트가 없나? 일단 오늘은 있다. 일단 오늘은 함수를 마무리를 할 차례죠. 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반이 끝나갑니다. 반. 이게 1학기 과정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 2학기 과정이 1학기 과정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오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함수가 다 끝날 예정이고 양이 조금 방대해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귀가가 빨라질 겁니다. 백지 테스트를 쓰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쓰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자, 일단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이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망각의 동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프 그리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수업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앞으로의 수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뼈대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함수가 뭐였어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막 함수값 구하고 막 뭐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함수가 뭡니까? 두 변수 사이의 대응관계 하고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특정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이한이 강의 듣고 오셨겠죠? 아이고야. 자, 그러면 조경이 무슨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네, 맞아요. x가 하나 딱 정해짐에 따라서 이제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그냥 일반적인 관계만 있어서는 안 돼요. x가 하나 딱 정해지면 y가 오직 딱 하나만 딱 정해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의 예시를 들었죠. 뭐 x의 배수 y. 그럼 이것도 x랑 y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x가 하나 딱 뭐 3이라고 정해지면 y가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3, 6, 9, 12 이렇게 정말 많은 숫자들이 대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뭐 약수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x가 3, 그럼 y는 뭐가 되겠어요?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기 때문에 y는 2가 되는 거죠. 뭐 x가 5, 그러면 y는 2, x가 10, 그럼 y는 4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 근데 x의 약수의 개수 y 이것도 함수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해보세요. 그 x가 만약에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이라면 함수, 그러니까 그 약수의 개수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걔네들은 약수가 없잖아요. 그쵸? 약수가 없으니까 함수죠. 왜? 약수의 개수를 y로 칭했잖아요. 그러면은 1.5나 뭐 마이너스 3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약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때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겁니까? 뭐라고? 네, 0개죠. 0개. 0개니까 당연히 y는 0이라는 값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없다고 해서 y가 없는 게 아니라 약수가 없으니까 약수의 개수를 y라고 칭했기 때문에 당연히 y의 값은 0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이제 그 아이의 질문에서 이제 내가 좀 파생해서 요런 또 역질문을 해봤었는데 x보다 3 작은 수 y 이거 함수입니까? x보다 3 작은 수 y 이거 함수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일단 x랑 y 사이의 관계인가? 뭐 너무나 당연히 관계가 맞죠 일단. 자, 그리고 x가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 y가 오직 하나가 결정되는가? 안 결정되어도 문제고 여러 개가 결정되어도 문제인데 어때요? 오직 하나가 결정됩니까? 결정됩니까? 그럼
도리도리 하신 이유 설명. 그냥 x보다 3 큰 y가 x보다 3 작은 y였습니다. x가 3 작은 y니까 x랑 y 중에 하나가 정해지지 않고 x랑 y가 두 개서 자 다시 x랑 y 사이의 관계이면서 x의 어떤 숫자 하나를 딱 넣었을 때 그것에 y가 하나가 딱 도출되는 관계,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안 들어진 상태라서 뭔가 좀 정의에 있어서 약간 좀 적용이 그럴 수는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안녕. 잠깐 끊겼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는 것이 x가 하나 딱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만 갖고 있으면 함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처럼 x보다 3 더 작은 y라고 하면은 x에다 무슨 수를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어 5, 그럼 y는 2가 되겠죠. 10, 그럼 7이 되겠죠. 3, 그럼 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렇게 이제 대응되는 게 오직 하나가 결정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만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준다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x, y는 자연수, x보다 3 더 작은 y 이런 식으로 써놓고 단 x, y는 자연수 이렇게 쓴다면 그럼 그때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맥락상 보면 함수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왜 아닐까요? 발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1이 들어가면 네, x에 1이 들어가면 그 y 값이 대응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x, y는 자연수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자연수 범위 내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 x가 1이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이 범위에서 없잖아. 우리가 그 논하지 않겠다는 x, y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논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말장난을 하면서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심화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겨내셔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함수의 정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죠.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 이거 우리 1-1 공부할 때부터 지금 2-1 공부할 때까지 내리 지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평면으로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낼 거. 네,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시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는 물론이고 3학년 때 2차 함수를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고등학교 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 더 올라가서 이제 2학년 때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올라가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 이상 올라가서는 별의별 이상하게 막 회괴망측하게 생긴 그런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다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의는 계속 주장창 써먹어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래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공부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씩 일시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y는 2x 더하기 4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탐구를 했었죠. 자, 우리가 y는 2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해야 했었던,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2x. 자, y는 2x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관계 그래프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y는 ax라는 것이 정비례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식이었고요. 자, y는 ax의 그림들을 전부 그려보다 보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야 한다라는 그 규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프의 정의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직선 모습이었고요. 그 직선이 막 꼭 특정하게 어떤 점을 또 지났었어. 원점을 지났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A의 역할이 어땠었습니까? 이 A가 막 숫자가 달라지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었어?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A의 값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띄었습니까? 아니 그래프 모양 생각해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냐. A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가 1, 2, 3, 4 뭐 이렇게 변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든지 할 때 이 그래프에 뭐가 바뀌었어요? 조금 더 네, 방향. 오케이.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죠. 얘가 가리키는 얘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곤 했습니다. 1,1, 2,2, 3,3 이런 것들을 찍어가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a의 값이 2, 3, 4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점점점 더 외우지 말고 판단하세요. 외우지 말고 판단해.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찍은 그 순서상과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y는 2x일 때 찍는 점들과 그 순서상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 어떻게 찍힙니까? 그래서 그 점들을 이어주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말씀하세요. 자 말씀해. 자꾸 얘기 안 하면 내가 직접 호명한다. 말해. y는 2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2가 돼서 1,2 하고 그다음에 x에 2 넣어서 y 4에서 2,4 해가지고 그 점을 좌표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저 위로 스탑. 이게. 지금 저 그래프보다 y축에서 가깝게 해주시고 네, 이런 거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틀리더라도 말해. 이거 자꾸 복습 안 하시면 이번 이런 기회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신감 하락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뭔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했다. 라는 그 막연한 어떤 그 걱정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 걱정이 나중에 그 골마서 터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 이런 얘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y는 2x 뭐 1,1 찍혔던 게 1,2 찍히고 2,2 찍혔던 게 2,4 찍히니까 얘가 점점 더 위에 점이 찍히겠네. 아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y는 2x는 이렇게 y축에 더 가깝다 혹은 얘보다 조금 더 가팔라졌다 좀 더 기울기가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꾸 끊어지네. 네. 어쩔 수 없죠. 물이 한 바닥 새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뭐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x, y는 2x, y는 3x 이렇게 점점 그 a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가 늘 항상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즉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3초, 5초밖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대답할 때 짜릿짜릿 대답하고 이러는 것이 그들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내 기억력 알잖아.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장치들을 거기에 심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한 장치. 뭐 예컨대 y는 x 이런 것들은 뭐 못 그리면 바보죠. 1, 2, 이런 것들도 뭐 선 못 그리면 뭐 어떻게? 그렇지? 그리고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중에서 x가 1일 때 y가 1 찍히던 y는 x와 비교해 봤을 때 x가 1일 때 y가 2가 찍히는 y는 2x는 기본적으로 얘가 더 모든 점들이 이것보다 높은 곳에 이것보다 높은 곳에 이것보다 높은 곳에 이것보다 높은 곳에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계속 더 상승한 곳에 점이 찍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높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y는 2x는 그냥 y는 2x라는 단순한 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y는 2x는
y라는 값은 x의 값의 2배다 라는 걸로 의미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이해가 된다면 그럼 이 친구 y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겠다. 얼마나? 2배만큼.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보다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가 y 값이 2배씩 더 크다 보니까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어? 아니면 그냥 더 낮게 혹은 걔네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나겠어? 당연히 전자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막 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물론 영어 단어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더 잘 외워지겠지만 어쨌든 이 수학이라는 것은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고. 무슨 영역이야? 이해와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이 내용을 대답하는데 지금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허공을 쳐다보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다면 그거는 공부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y는 2x, y는 3x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 y는 x 대신에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음의 부호가 붙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y의 값은 얘네들에 비해서 뭐만 달라져? 방향,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부호만 달라지니까 방향이 달라진다고. 방향만 달라진다 보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가졌던 함수값에 반대쪽에 같은 만큼 내려간 곳에 점들이 찍힐 것이고 그래서 얘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십시오. 공부를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 y는 2x 더하기 4랑 y는 2x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을 했죠. 자 x에다 똑같이 0을 대입해봅니다. 그럼 y의 값이 어떻게 돼요? 0과 0이 되면서 여기는 더하기 4가 되어 4가 되겠지, 그치? 자 다시 x에다 1과 1을 집어넣으면 역시 y의 값도 2랑 2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4가 더해져서 이제 6이 되겠죠. 또 y에다 1을 대입하면요. 여긴 4가 되고 역시 여기에도 4가 되는데 거기다 또 4가 더해져서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y의 값은 이 y의 값에 비해서 언제나 늘 얼마만큼 클 것이다? 4만큼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찍었던 0,0, 1,2, 2,4, 3,6 이런 점들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0,0을 찍는 게 아니라 0보다 4만큼 더 큰 0,4 그 다음 역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1,2보다 4만큼 더 큰 1,6, 그다음 2,8 이런 점들이 찍히게 될 것이고 모든 점들이 위로 4칸 올라가서 점들이 찍히게 되는 모양새일 테니까 결국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싹 이어주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어떤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얘네들을 싹 다 선으로 이어주고 테이프로 붙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딴 하고 4칸만큼 위로 들어 올려진 형태인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4라는 것을 그래프적, 기하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를 위로 4칸만큼 들어 올려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역할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4가 무엇이냐, 얘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 그러면 y는 2x라는 그래프를 위로, y축 양의 방향으로 4칸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절편. 자, 절편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배웠죠. x 절편, y 절편. 절편이라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았고 x 절편, y 절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x 절편. 이 뭐였죠? 살짝 책상 이쪽으로 이동할까? 네. 그래서 x 절편이 뭐였죠? 네, 일단 x절편하면 무슨 값이라고 먼저 떠올려야 돼? x가 y절편이면 y값.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그렇게 붙었겠지.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x절편이랑 y절편이 너무 헷갈려요. 왜 뭐가 헷갈리는데 x절편이 x가 0일 때 y의 값인지 y가 0일 때 x의 값인지 이게 헷갈려요.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x가 0일 때 y의 값, y의 값, y의 값, y의 값인데 x절편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 y의 값인데? y의 값이라면 y 어쩌고 y 모시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지. y 값인데 그렇지 않아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x절편, y절편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텍스트 대응을 시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y의 값이니까 무슨 이름이 더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이건 절대 헷갈릴 대상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0일 때 y의 값 하면은 y의 값이니까 무슨 절편? 무슨 절편? y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이건 무슨 절편? 이건 x절편인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은 우리가 각각 얘는 y가 0일 때의 x값,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의 y값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고요. 정의를 그렇게 매길 수 있었고, 얘의 기하학적인 정의가 있었죠. 기하학적인 정의. 자, x절편이 만약에 2라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y가 0일 때 x의 값이, 대답해. y가 0일 때 x의 값이, 자, 다시 x절편이 2라고 합시다. 그럼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란 소리야? 무슨 소리야? x절편이 2라고 할 때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란 소리야? 이거 마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랑 똑같은 거냐면, 일단 세모는 2다. 세모가 뭐야? 4! 와, 환장 먹었어.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아, 자, 아니 방금 말했잖아. 자, x절편이 2야. x절편이 2야. y가 0일 때 x의 값은? 뭔 소리야 자꾸.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x절편이 2라고 얘가, 아니 얘가 2라고, 얘가 2라고, 얘 2야. 자, y가 0일 때 x값 2라고. 2 응. y가 0일 때 x의 값은 얼마? 그래. 아이 진짜 이걸 왜 대답을. 그렇죠? 너 강의 한 번만 안 듣고 오기만 해보자. 응? 여기서부터 촉발되는 거야. 너 이따가 다 듣고서 저기 해야 돼. 자, y절편. 이게 뭐라고 했지? x가 0일 때 y의 값. 아 근데 내가 이거 너네 때문에 이거 마무리 진짜 좀 돼. 자, 다시 x절편이 2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라고? 2. 왜 대답을 못해? 자, 다시 x절편이 2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라고? 2라고. 자, 그럼 y가 0일 때 x의 값이 2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을 뜻하는 거예요? 2,0. 왜 마이너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안 했죠? 이거 환청인가? 여러분들이 하도 아까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뭔 말을 하면 마이너스처럼 들리죠. 그럼 2,0이라는 것이 그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그런 순서상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아, 이거랑 잊으세요. 나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절편이 2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2라는 거니까 결국 x가 2일 때 y가 0. 그러니까 그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은 2,0이라는 것이 있겠네. 그쵸? 자, x절편이 5라고 한다면 어때요? x절편이 5. 그러면 x가 5일 때 y가 0이라는 소리야. x절편이 마이너스 3.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이라는 소리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x절편이 2라는 것은 결국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 그래프가 2,0이라는 점을 지날 것이다. 왜? 그래프라는 것은 그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평면에 점 찍어 표현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2,0이라는 것이 그 함수식을 만족하는 조합이었다는 것은 결국 2,0이 그래프의 일원이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0에다 점을 딱 찍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0에다 점을 딱 찍겠지? 그럼 그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완성시켜보면 2,0을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지나겠지. 이거 고민할 꼴이야. 자, 봐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길로 갈 거야. 근데 가는 경로에 내가 뭐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자. 징검다리 땅땅땅땅땅땅 해서 그릴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강이 있었어요. 길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여기 이제 징검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겠지. 자, 그때 내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다 다리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를 쫙 이었을 때 이 지점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지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경로를 만들 때 여기에 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경로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2,0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 위에 2,0이 있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 그래프가 2,0을 지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어떤 그래프, 뭐 뭔지 몰라요. x좌표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2,0을 지난다, 2,0을 지난다. 그럼 뭐 대강 뭐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어쨌든 그냥 이 점을 지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x절편이 2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말과 똑같다? 2,0을 지난다는 말과 똑같다. 자, 근데 그 2,0이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x축 위에 존재하지? x축 위가 이것 위에 아니야. x축 위는 요 위에 있는 거야. 요걸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상공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책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들고 문제 풀어요? 나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들고 문제 푼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푼적 있는데 이렇게 푼적 없는데.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렇게 문제 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이렇게 호흡에 이렇게 붕 떠놓고서 문제를 풀어? 어? 안 돼. 자,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어? 책상에 올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딱 이러고 풀잖아, 그치? 그러면 x축 위가 여기잖아. 여기라고, 여기. x축 위. 그러니까 x축 위라는 것은 요 위에란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가 아니야. 여기가 위야. 알겠죠? 여기가 위. 자, 그래서 이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맞죠? x축 위에 있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 x절편이 2라는 것은 그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 자, 다시 천천히 갈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곧 x절편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해됐죠? 자, 다시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뜻한다. 근데 그 말은 곧 x절편이 그럼 2라는 것은 그럼 2,0을 이 함수식이 만족한다는 얘기겠구나. 그럼 그 말은 2,0이라는 것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찍히는 점이구나. 근데 그 말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2,0을 지나겠구나. 근데 그 말은 2,0이 x축 위에 있는 그 점이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긴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2라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x절편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자꾸 바꿔서 달리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 이런 심플한 정의를 갖고 있긴 하지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는 조금 심술 부리면서 괜히 복잡한 척 하면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5일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다는 거야? 5,0을 지나고 있다는 거야. x절편이 뭐라는 얘기야? 5라는 이야기야. 똑같은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다가는 말 꼬인다. x축과 만나서 생기는 뭐지?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미지로 연상하라고 했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는 언제나 0이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x좌표. 그것이 x절편이겠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x절편이다. 근데 이거를 외우기만 하면은 x절편, x좌표, x축 다 헷갈려. 혼돈의 도가니야. 그래서 뭐 x절편과 만나서 생기는 뭐 일단 헛소리를 해. x절편이랑 뭘 만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잘 내가 이미지 연상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직접 말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절편까지 얘기 다시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뭐였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기울기. 자, 기울기는 수학적 정의가 뭐였습니까? 수학적 정의. 수학적 정의. 여러분들 이따가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배치 테스트 보고 이게 자꾸 이거 대답 못하시면 이거 곤란하죠. 여기서 나 혼자만 대답하면 그 혼자 아니면 두 명만 대답하면 그 두 명만 살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대답 적극적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전원 다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배치 테스트 다 시킬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기다려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대답을 하는 건 내 혼자만 잘난 척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대답을 맡긴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뭐 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 챙길 시간에 자신을 챙겨야죠.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챙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단 내가 먼저 내 일을 끝내고 일단 내 공부 끝내고 내가 먼저 발전할 만큼 발전하고 다음에 남들을 기다리든가 도와주든가 뭐 봉사하고 배려하고 그러셔야죠. 나도 내가 지금 실력을 막 쌓아야 되는 이 소중한 시간과 순간에 남들 배려한답시고 공부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뭐 물론 사람들끼리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 앞가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나를 먼저 수양하고 내 가족을 먼저 지키고 내 사회를 내가 좀 이렇게 구성원과 그런 어떤 그 이론에 있어 올바른 어떤 행동들을 손장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 국가의 이바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점 점층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나를 못 챙기는 어떻게 내 가정을 챙긴다. 내 가정도 못 챙긴다. 어떻게 사회를 챙긴다. 딴 남을 챙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땐 다른 사람들 기다리거나 눈치 보거나 괜히 막 이 친구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거 되게 건방진 생각. 오히려 그 친구가 못날 거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건방진 생각이 어디 있어. 일단 내 공부 내가 챙겨요. 그 다른 사람들은 내가 챙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기적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 막 혼자만 다 대답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상향 평준화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하다 보면 그 친구의 기준에 이 수업의 퀄리티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맞춰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내가 정말 설마 하고 있기는 한데 설마 몰라서 대답을 못 하는 거겠어요. 아는데 그냥 남들 기다리는 거겠지. 근데 이기적이게 구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다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세 번째 방법으로서 기울기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울기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뭐분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었잖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 그 정의가 먼저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가로분의 세로, 그럼 당연히 그럴만하다. 가로분의 세로가 더 낮은 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보통 낮다라고 하고 가로분의 세로가 더 긴 것은 기울기가 보통 높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울기랑 사실 얘가 어느 정도 좀 합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이 시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이 조금 궁금해서 y는 2x 더하기 4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찍히는 그 점들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좀 따져왔었습니다.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6이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됩니다. 자, 이때 x가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죠? 0에서 1로? 1만큼. 4에서 6으로는요? 2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x의 증가량이 1이고 y의 증가량이 한 번에 쓸게요.
1분의 2로서 답이 2가 될 겁니다. 오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점을 있던지 간에 어쨌든 그 기울기는 전부 다 동일할 테니까 그게 1차함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라는 것이 어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요 2라고 고정되고 고정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2가 이 식에서 요 녀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확인을 해봤죠.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으로.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을 써놓고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b, y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a 플러스 b.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1만큼 y는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은 a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x의 개수가 그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좋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때 당시 공부했었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y는 2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첫 번째 뭘 먼저 떠올리고 y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y는 2x를 먼저 떠올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위로 4칸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y는 2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절편을 이용한 방법. 우리가 y는 2x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x절편이 뭐예요? 마이너스 2. y절편이 뭐예요? 4가 되죠.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4가 되니까 우리는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찍을 수 있다? 마이너스 2,0과 0,4를 찍을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점을 잇는 우리는 직선을 그리면 그 1차함수의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왜요? 1차함수의 그래프는 다 직선이니까. 그걸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1차함수의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 함수, 즉 직선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선을 이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단 두 점만 찍고서도.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지고 오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4.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라는 소리죠. 자, 근데 이 플러스 4라는 것은 뭐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이미 부여했잖아, 그치? 뭐 이것은 이제 위쪽 방향으로 4칸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것이라고도 이제 배웠고, 얘는 이제 y 절편, 즉 0,4라는 점을 매개로 한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원하는 뭐 x에다 몇 대입하면 원해볼래? 뭐 숫자 원하는 거 2. 그래요.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y의 값은 8이 나오잖아요. 그 4,8을 일단 먼저 찍어. 4,8. 아, 2였죠. 2,8. 그럼 2,8을 먼저 찍으면 요 정도쯤 되겠죠? 자, 2,8을 먼저 찍고, 자,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x가 증가한 것보다 y가 2배만큼 더 증가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 가고 두 칸 가서 점 찍고 난 다음에 그 두 개 점을 싹 하고 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2였지? 그러면 난 두 칸 가고 4칸 떨어질 거야 해서 0,4 찍고서 쭉 이어줘도 상관없었겠죠. 어쨌든 그 방법을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총 3가지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몰라도 되느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몰라도 될까요? 냉정히 말해서 몰라도 돼요. 첫 번째 방법으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모두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사장되기 마련이야. 안 쓴다고. 쓰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자, 그런데 왜 배웠을까? 뭘 위해서 배웠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나중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혹은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다 더 정밀하게 조금 더 뭐랄까 실제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걔네들이 자꾸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참에 절편과 기울기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되 절편과 기울기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걸 메인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도 있으면 알고 계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필요하되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때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꽤나 복잡하고 꽤나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기계가 그리는 것과 사람이 그리는 것의 이 정확도의 차이가 1차 함수는 그냥 자대고만 이어도 엔간한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은 나중에 뭐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기. 이건 좀 너무 대충 그렇다.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요.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들은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식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떤 함수는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식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떤 함수는 여기서 파도 타기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함수는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려지기도 하고, 이 수많은 다양한 함수들을 그릴 건데 우리가 함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아닌 걸 알수록 좋겠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절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울기는 그냥 이 기울기라는 것이 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함수를 그릴 때 따라다닐 거예요. 혹시 미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분? 다 미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미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각각의 순간에서의 개의 순간적 기울기를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매 순간마다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야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그 다음 점 찍을 때 조금만 위로 올라가. 알겠어. 야 근데 여기서는 아까 그것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그대로 계속 올라가. 오케이 알겠어. 어디까지? 일단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스탑.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낮춰봐.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은 조금만 더 낮춰도 돼. 그 다음은 조금만 더 낮추자. 그 다음은 이제 밑으로 가. 그 다음은 밑으로 가. 그 다음은 더 계속 밑으로 가. 그 다음은 더. 오케이 그거 유지하고 계속 가. 자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향과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 점으로 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알려준다면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게 미분입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점들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활용하는 게 그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괴망측한 그래프들을 그려나갈 때 늘 미분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건데 그 미분이라는 것이 세 번째, 기울기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수준과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정말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한 2년 뒤, 한 3년 뒤 이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방법 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형, 이거 뭐의 줄임말일까요, 이거? 개형. 여러분들 그 알파 세대들 어휘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딱 증명을 해주세요. 지금 딱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개형 뭐의 줄임말일까요? 응? 개 할 때 여이예요. 아니요, 아이요. 아이. 개. 개. 멍멍. 개형. 근데 이름이 개형. 개.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지? 계략적인 형태. 계략적인 형태 해서 이름이 개형이에요. 계략적인 형태.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자라는 것이 계략적인 형태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형.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듣다 보면은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을 그냥 바탕으로 눈대중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그 초딩 때 공부했었던 그 어리마기 같은 느낌이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27 곱하기 131 얼마 정도쯤 돼요? 자,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27 곱하기 131 정도쯤 하면 여러분 바로 30 곱하기 132 한 3,900 정도쯤 되니까 한 3,900 정도쯤 안팎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맥시멈 해보면 3,800에서 한 4,000 정도쯤 사이 되겠죠.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리막이었잖아. 그치? 27 곱하기 131 하면 30 곱하기 130 정도쯤으로 어림을 하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개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형이 뭐냐? 자, y는 7x-1.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y는 7x를 먼저 상상하고 밑으로 한 칸만큼 내리면 되잖아. 대충 이렇게 그렸겠지. 끝. 네, 이게 개형입니다. 결국 이 그래프가 계략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면서 어느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가만 따지면 돼요. 뭐 정확한 위치까지 따지면 더 땡큐이긴 하죠. 뭐 여기는 뭐 0,-1일 겁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주면 뭐 더없이 좋겠고요. 뭐 굳이 x절표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 뭐 그렇게 생겼겠고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 있겠지. 대충만 이런 느낌으로 가자. 기울기가 조금 좀 가팔라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얘보다는 조금 우리가 얘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 그렸어. 7x가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얘보다는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y는 마이너스 x 같은 느낌으로 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즉 x축보다 위쪽에서 y축과 만나느냐 x축보다 아래쪽에서 y축과 만나느냐 다시 말해서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따져주면서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리는 게 개형이다. 알겠죠? 네.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념 7부분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의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A의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그림 그려져? 대답해. 네,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우리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또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상승이야 하락이야?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아니야? 이건 상승이지만 이건 하락이잖아. 그럼 상승이라고 아니면 하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언제나요. 이건 언제나 예외 없어요. 언제나 x축 양의 방향을 우리는 정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x축 양의 우리 수직선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저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논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논하는 거죠. 자, 그럼 상승이야 하락이야 둘 다 돼? 상승이야. 우린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자, 다시 상승이야 하락이야 둘 다 돼? 상승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는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 기준을 잡은 거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언제나 어느 방향? 뭐야? 상승 방향? 청개구리야. 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아이 진짜 야! 이 백지 테스트 쓸 인원을 여기다 이름 적어놔야겠다. 자,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다시 항상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이게 1참수에만 한정 아니면 다른 함수에도 다 적용? 다른 함수에도 다 적용. 예외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전제하에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오르막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상승.
얘는 그러면 당연히 하락.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처음엔 뭐 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 잘했어. 그래서 상승 하락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자전거 타고 오른쪽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 힘들 때랑 안 힘들 때만 구분합니다. 알겠죠? 네. 고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온 친구들을 종종 가르치다 보면은 이 함수가 상당히 좀 취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친구들이 함수를 공부할 때는 어떤 전략을 좀 보통 짜냐면 버티기. 이 순간만 지나간다는. 근데 함수는 중고등학교 통틀어가지고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 지나간다면 하고 버텨봤자 어차피 또 나오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다음 거를 제대로 공부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거기다 보세요. 네. 자,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0일까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0일까요? 뭐게요? 양수. 자, 다 눈 감아봐. 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찍으세요. 자, 양수 1번, 0, 2번, 음수 3번. 자, 양수 1번, 0, 2번, 음수 3번. 음수 3번, 0, 2번, 양수 1번.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손가락 펴. 빨리 펴. 자, 한 사람이 지금 안 폈어. 자, 바꾸지 마. 오케이. 자, 손가락 접어. 눈 떠도 돼요. 자, 2번이 2표, 1번이 4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물어봤는지. 2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X축 위에 점 찍었잖아요. X축 위에 점 찍었잖아요. 그럼 얘는 삐리리, 0이죠. 그럼 Y값, 함수값 당연히 0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 이 x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납니까? 이거는 내가 x를 표시하기 위해 찍은 가상의 점이잖아요. 실제로 이 x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뭐야? 아니, 이 친구니까 여기에 점이 찍혔겠지. 어떤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점이 찍혔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점 찍어놓고 자, 이거 함수값 양수야, 0이야, 음수야 라고 물어봤을 때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수라고 얘기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은 없었네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음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음수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웃겨. 여기에 y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점이 x가 마이너스 2.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수예요. 왜 음수야? 마이너스 2잖아요. 새끼야, x랑 y도 구분을 못해. x는 가로, y는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이 함수값이 라고 물어본다면은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y의 값, x는 관심 없어요. x는 관심 없고 y의 값이 양의 값을 갖냐, 0을 갖냐, 음의 값을 갖냐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뭐 요거까지는 뭐 그래 일리 있다 치자. 여기가 지금 뭐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2,0에 찍었으니까 뭐 함수값은 0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함수가 지금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이 함수를 만족시키는 그 순서쌍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포인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찍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뭐다? 양수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양수가 아니라. 아니.
나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걸었어 나 지금 방금.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아 잘 모르는 건가? 아니. 아유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아 자신 있게 대답해. 2요. 당연히 0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너네들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된 경위를 살펴보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경위를 살펴봐봐. 애초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게 됐는지.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 점 찍혔던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 점 찍힌 거야.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혔던 거예요. 이 x에 대응하는 점이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x에 대응하는 점이 요거였기 때문에 y값이 요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이 여기에 찍혔던 거야. 그러니까 이 x의 함수값이 얼마야? 음수예요.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점 찍혀 있잖아. 그거 당연히 함수값은 음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자 이게 그냥 하나의 구조물이야. 하나의 구조물. 하나의 구조물인데 야 이 위치에 구조물은 지하에 있어? 지상에 있어? 이거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냥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어느 하나의 구조물. 자, 이 위치에 구조물은 땅속에 있어? 아니면 하늘에 있어? 땅속에서 하늘에 있어. 대답해. 땅속에서 하늘에 있어. 땅속에 있잖아. 그럼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요 x에 대해서 구조물은 땅속에 있어? 아니면 하늘에 있어? 지표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 뭐야? 0인 거야. 자, 요 x에 대해서 이 구조물은 하늘에 있어? 아니면 땅속에 있어? 하늘에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야? 양수인 거야. 엄청 쉽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게 된 경위를 보시라고. 그 경위를 봐야 돼. 아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것은 이 x에 이 y가 대응됐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이 x에 이 y가 대응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힌 것이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값의 부호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은 플러스 0, 마이너스. 뭡니까? 뭡니까? 자신있게 뭡니까? 마이너스. x가 1일 때 함수값 0, x가 3일 때 함수값 양수. x가 마이너스 5일 때 함수값. 왜 몰라요? 마이너스 3이 여기고 마이너스 5는 당연히 왼쪽에 있겠지. 왜 그래?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 구조물이 땅속에 있어요? 이 마이너스 5라는 지점에서?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구조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5에서 구조물이 어디 있어? 자 구조물이라는 게 지금 이거야. 이게 구조물이야. 이게 구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 주황색 선이 지표를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따지면 된다고. 엄청 단순한 거야. 이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너만 대답해봐. 마이너스 3일 때 구조물이 어디 있어? 지표 있잖아. 마이너스 2일 때 구조물 어디 있어? 네, 0일 때 구조물 어디 있어? 1일 때 구조물 어디 있어? 그럼 5일 때 구조물 어디 있어? 그럼 마이너스 5일 때 구조물 어디 있어? 그래, 그게 함수값이야. 그게 함수값이야. 이것만큼 단순한 게 어디 있어? 너네가 이 x를 보래? 아니야, 이 구조물의 위치를 보라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게 곧 함수값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뭐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다시 대답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는 0, 1일 때는 0,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는 플러스 3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전원이 다 자신있게 대답할 때까지 할 거야. 마이너스 3일 때는 0, 1일 때는 0, 2일 때는 플러스 0일 때는 이게 헷갈려. 계속 너만 대답해. 자, 각자가 5번 연속 맞추면 넘어간다. 너무 빨라요. 자, 너부터 빠르게 해야지. 이거 뭐, 야, 지상이냐 지하냐 판단도 못하는 얘 시력검사야, 시력검사. 자, 뭡니까? 어? 자, 너부터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2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다음 턴. 마이너스 4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일 때, 3일 때, 3,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4일 때, 4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2일 때, 플러스 0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일 때. 플러스 오케이. 자, 다음 너. 마이너스 2일 때. 왜? 뭐? 왜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확실해? 진짜 확실해? 1일 때, 0일 때. 아, 뭐라고? 야! 이씨! 너 5번 추가. 자, 다시. 자, 침착하게. 2일 때,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틀렸어. 다시 10번 추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이것만 봐. 야, 내 얼굴 안 봐도 돼. 그냥 요것만 봐. 요것만. 야, 내 얼굴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일 때. 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아, 오케이, 알겠어. 너 내려봐. 자,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5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일 때, 0 0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일 때. 0 야, 이 씨, 너 진짜. 아, 내가 뒤에 줄게. 내가 뒤에. 0일 때, 3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아, 잠깐만. 2일 때. 야, 이 씨. 2일 때 플러스 야, 아, 진짜 앞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자, 다시 10번 추가. 마이너스 3일 때, 4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2일 때. 어, 확실해? 네. 어. 크게 얘기해야 된다. 마이너스 3일 때, 0 1일 때, 0 0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오케이. 자, 깔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절대 안 까먹는 거. 아, 근데 이게 진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40%가 몰라요. 진짜.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눈이 좀 안 좋아. 애들이 요즘 책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이거를 판단을 못해서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방금 스피드 테스트식으로 했지만 진짜 걔네들 시간도 많아. 그냥 들여다보면서 0일 때는 0 이래버린다고. 환장하웠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좋아.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뭐야? 플러스. 좋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일 때 함수값이 뭐야? 마이너스. 이 새끼가 x 좌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5일 때 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마이너스 5일 때는 너 다시 아니야 갑자기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일 때. 플러스 나 좀 위험한데 이거. 자, 알았어. 자, 우리 그 다음에 개념 8로 넘어가. H함수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 자, 일단은 우리가 평행하고 일치하는 건 이거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잖아. 여기서 a랑 b의 역할이 각각 뭐라 그랬지? A는 네. 기울기 a는 기울기, 그다음 b는 평행이동이랑 네, 평행이동한 만큼 혹은 Y절 y절편.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방향, b는 위치. a는 방향,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요. b는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얘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하려면은 y는 뭐 cx 플러스 d라고 할까요?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일단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가 어때야 돼? A랑 C랑 같아야 돼. 그럼 B랑 D는 어때야 돼? 뭐 얘네들도 같았으니까 얘네들도 같아버리면 되겠네? 아니죠. 얘네들까지 같아버리면 무슨 상황이 연출돼? 네, 완전 포기해질 거야. 이치. 그럼 얘네들이 다르다면? 평행. 오케이, 개념 9. 쉽죠? 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응용, 활용 이런 것들은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개념 9부터 개념 9, 10 이렇게 총 4개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읽어보고 그 밑에 있는 개념 폭폭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누구는 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버전으로 다시 뽑아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먼저 풀어보십시오. 두 페이지를 너네가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풀어봐봐. 잠깐 일시정지할게요. 자, 다 풀어봤죠? 나 이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었다 하시는 분. 그렇죠. 네, 다 이해가 되죠. 사실 이거 써져 있는 내용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기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놓고서 식을 구하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던 거 그냥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질죠. 이거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참. 여기서 a랑 b의 역할이 각각 뭐라고 했죠? 좀 적고 갈까? a가 뭐야? 기울기. 그 다음 b는요? 네, 일단 평행이동이기도 하고 Y절 y절편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x절편이기도 하네? 응. 이거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괜히 얘 y절편이라고 그럼 얘도 공평하게 x절편? 안 된다. 아니야, 전혀 달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럼 사실 뭐랑 뭐를 줬다니까? A랑 B를 알려줬다는 거야. 답 알려주고서 답을 구하래. 뭐야 이게? 자, 그래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다. 그럼 당연히 y는 2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 이것도 똑같아.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것은 일단 뭘 알려줬다는 거야? A를 알려줬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2고 그다음 한 점 뭐 몇 콤마 몇 지난다고 할까? 뭐 1,3 지난다고 할까? 1,3.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먼저 써? y는 2x 하고 b는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b라고 씁니다.
자, 그 상태에서 1,3을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이 점을 지나는 거지, 그치?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 함수식이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이 선택됐겠지. 이 점을 그래서 지날 수 있었던 거겠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x에다 1 대입했을 때 y가 3이다 라고 해서 3은 2 더하기 b, 따라서 b의 값은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1인 거니까 따라서 y는 2x 더하기 1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았죠? 다 괜찮았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기분들을 느껴야 돼. 우리가 사실 지금 처음 개념 1, 2, 3 여기까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진짜 지각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집중해서 공부했잖아. 엄청 자세하게, 엄청 깊이 있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개념 4, 5, 6, 7 해가지고 쭉 다 어때요? 되게 수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딱 집중해서 거기에는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성질들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들을 자꾸 이제 느껴가면서 아, 공부가 이제 이런 맛이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나갈 수 있는 맛. 이게 또 성취감이죠. 그렇죠?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이 쉽다. 그것만큼 2학년 때 공부를 잘해놓으면 3학년 과정 공부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2학년과 3학년 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그때의 그 느낌보다 아이러니하게도 2학년 거 공부하고 3학년 거 공부할 때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맞아요? 아,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쭉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잘 공부해 두시면 2학년 게 더 쉬워지고 3학년 게 더 쉬워집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거는 당연히 어려워. 고등학교 거는 어려워. 아, 그건 어떻게 뭐 실드 쳐줄 수가 없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져.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좀 통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 단원 한 단원 배워가는 건 쉬워요. 그게 많아져서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뿐이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그 단원 해봤자 몇 단원이에요? 단원 개수 몇 개야?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똑같이 한 학기 과정짜리인데 단원이 13개. 아, 진짜야, 13개야. 11개에서 13개 정도 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3,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양이 많아져서 그냥 그게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단원 해봤자 기껏 해봤자 양이 한 요 정도 쥐꼬리 되냐? 한 쥐꼬리만큼 정도쯤 되죠. 근데 고등학교는 하나하나 한 단원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단원 수로는 3, 4배가 더 늘어나는 건데 체감상으로 공부하는 양이 한 5배, 6배 정도 좀 늘어나요. 한 5배, 5배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5배 정도 좀 늘어나요. 고등학교 과정이. 그런데 하나하나가 공부하는 게 더 쉬워지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 그러니까 체감 힘든 정도는 한 2배 업 되는 느낌? 양은 한 4, 5배 늘어나는데 체감으로 힘든 건 한 2배 정도쯤 업 되는 느낌. 그 정도는 이해할 만하잖아. 고등학생일 때. 중학교보다는 조금 차원이 달라지긴 해야죠. 그런데 이게 5배가 늘어나고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버티기 전략 썼었던 친구들은 못 버팁니다 이제. 왜냐면 얘네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실제로 여러분들 그 주변 또래 친구들한테 야, 너 1학년 게 쉽냐, 2학년 게 쉽냐, 3학년 게 쉽냐 그러면 미쳤냐고. 당연히 1학년 게 쉽지 않냐고. 근데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1학년 것보다 2학년 게, 2학년 것보다 3학년 때 그거 공부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양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1학년 때 공부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위안을 삼죠. 왜냐면 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동지 하면서 이제 상대평가의 또 장점이죠. 그게 또 내가 버린다고 해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폭이 생각보다 적은 거야. 그래서 시험 점수로는 막 42점 이렇게 찍히는데 생각보다 왜 성적이 등수가 왜 나는 한 6등급, 7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왜 4등급이지?
왜 내가 상위 40% 안에 드는 거지? 왜 내가 상위 30%지? 난 점수가 42점인데? 되게 웃기죠? 42점이 상위 30%야. 아 진짜야? 100점 중이에요? 어? 아니야, 상위권 그룹은 또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 성적 분포가 그래서 되게 웃겨.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성적 분포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평균적인 부분에 이제 좀 더 많아지겠죠. 아 A4 용지가 없네? 잠깐만요. 의자. 아 50분이야? 이따 학원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 작업을 좀. 알았어. 너 여기 한번 출연했다 이거. 얘 좀 찍고 있는데 너 여기 출연했다. 우간다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가야겠어. 그래서 일반적인 성적 분포가 이런데 수학 성적 분포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수학 성적 분포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낙타 모양이죠.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놈들만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여기. 그래서 요게 딱 몇 점 정도쯤 되냐면 한 40에서 50점 정도쯤. 여기가 이제 한 6에서 70 정도쯤 돼요. 그래서 요 그룹에서 살짝 좀 점핑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하나의 세계관은 요 세계관이고 하나의 세계관은 이제 요 세계관인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그룹의 세계관, 공부를 하는 그룹의 세계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룹의 어떤 평균 점수는 대략 한 60점대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한 3, 40점 정도쯤에서 한 40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받았었던 그 점수들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삶이 무력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세요. 물론 이제 이때도 이제 뭐 한 8, 90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전교에 손꼽히는 친구들이 받는 점수가 한 8에서 90점 정도쯤 돼요. 전교에서 수학 잘한다 손꼽히는 친구들이 받는 점수가 8에서 90점 정도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점수죠. 네. 전교 1등이 다들 목표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이게 애들이 그냥 알아서 무너져줘. 우리만 공부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알아서 무너져줘요. 아까 말했잖아, 그냥 내동댕이 친다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더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안 해요. 왜? 못하겠거든. 못해먹겠거든. 뭐 이해를 해야 하지. 아니 뭐 내가 뭐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의 룰을 알고 뭐 좀 그 게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야 그 게임이 재미가 있지. 내가 게임에 딱 접속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죽어. 게임 접속해가지고 어디 마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죽어. 게임이 재미있어? 뭐 마을 안에서만 놀 거야? 사람들이랑 수다 떨면서? 그게 보통 고등학생들의 삶이야.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 떨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다들 훅 하고 무너집니다. 대충만 치고 훅 무너질 때 우리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야 돼. 나만 안 무너지면 돼.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싹 하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진짜 이제 그 뭐 고등학교 학교마다 물론 이제 내신 시험이 그 난이도가 다 제각각이라서 다르긴 한데 진짜 쉽게 내는 학교는 쉽게 내기는 해요. 뭐 평균 점수가 뭐 한 6, 70 정도쯤 선에서 내기도 하는데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한 평균 점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교의 수학 평균 점수가 한 40점 정도쯤 한 35점에서 45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요 그룹을 분별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다 보면 얘네들이 막 피를 흘리면 쓰러져.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수학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어서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쉽게 내면 쟤네들이 분별이 안 돼요. 저 상위권 그룹. 걔네들은 분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뭐 성적이 촥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너무 쉽게 내버리면 쟤네들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분별을 생각하기보단 쟤네들 분별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상황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도 그렇고 뭐 국가에서 이제 그 하는 그 수능 시험도 수학 시험은 분포가 되게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살짝 좀 띄어. 그래서 1, 2, 3등급의 색이랑 그 밑에 이제 5, 6, 7, 8, 9등급의 색에는 완전 다릅니다. 4등급은 뭐야? 3등급 갔다 5등급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약간 그 중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개념 10. 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1,2랑 3,8 이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이 얘도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대입해. 2는 a 더하기 b죠. 1,2를 대입한 결과죠. 그다음 3,8을 대입하면요. 8은 3a 더하기 b. 그럼 뭐야 이거? 뭐야? 뭐라 불러 이거? 연립방정식. 너네들 이거 풀어 못 풀어? 풀지. 게임 끝.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 자, 두 점이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뭘 알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 1에서 3까지 얼마나 증가했어? 2에서 8까지 얼마나 증가했어? 6. 따라서 기울기는 3. 그럼 이제 기울기를 하나 알려줬고 지나는 점을 두 개나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더 땡큐네. 아까 지나는 점 하나만 알려줘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었는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3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뭐 1,2든 3,8이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1, 2 대입, b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일단 x절편이 2고 y절편이 뭐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2,0을 지나네, 0,4를 지나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세 번째에서 했었던 거랑 뭐가 달라? 그죠? 똑같죠. 그래서 뭐 y는 ax 플러스 b에서 0,4니까 당연히 y는 a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0을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니까 0은 2a 더하기 4.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별거 아니지?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